안녕하세요, 핑플릭스입니다. 존리 대표는 이제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늘 강조했는데요. 저희는 정말 좀 이런 금융 문맹이 많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학, 영어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배워왔잖아요. 따지고 보면 저를 가르쳤던 이 선생님들, 맞아? 이 선생님들이 바로 금융 문맹이었던 것 같아요. 경제 공부하고, 그죠?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는 선생님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. 금융 이해력 조사를 보면은 저희는 미얀마나 가봉보다 못한 수준이에요. 가봉은 전 뭐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인데요. 이 주변을 보면 정말 좀 금융 쪽으로 한심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투자에 관심도 없고 투자를 안 하는 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. 근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류는 소득의 대부분을 보험에 쏟아붓고 있는 인간들이에요. 그거 좀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제가 왜 이렇게 보험에 다 이렇게 다 쏟아 넣냐, 모든 소득을 하면 이게 보험이 아니라고 해요. 이게 저축이고 투자라는 거예요. 그 심지어 뭐 100에서 200만 원 가까이 뭐 보험에 이제 계속 저축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만 잘 유지하면 은퇴 후에 걱정이 없다고, 돈 나온다고. 근데 사실 이게 사실이냐의 뭐 여부를 떠나서 대부분은 이거를 유지를 못 해요.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죠. 그리고 해지할 때는 엄청나게 손실이 발생하죠. 손해를 보고 해지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익을 보는 건 사실 이익을 보는 거는 그 보험 가입을 권유했던 설계사와 보험사밖에 없어요. 대부분의 분들은 다 결국 유지 못하고 해지하고 손해보고 그 안타깝죠. 저도 25살 때 처음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집에 이제 퇴근하고 오니까 이렇게 그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랑 그리고 그 보험 아줌마 아버지 친구 보험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. 그러더니 이제 제가 이제 앉으라고 앉았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죠. 너 이제 직장이 있지 않냐? 그러니까 바로 보험 가입해라. 제가 그때 제가 주식이랑 펀드에 미쳤을 때예요. 약간 월급의 70%를 쏟아붓던 때라 보험? 어우 저는 싫다고 저는 펀드가 좋다고 투자가 좋다고 했더니 이 아줌마가 근데 이거 보험인데 보험이 아니야 이상하게 말하셔서 이거 사실은 펀드라고 이거 투자하는 거라고 그래서 막 뭘 보여주는데 무슨 주식 채권 이런 게 있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막 그 1억이 모아지게끔 돼 있더라고 설계서에. 아, 좀 뭐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그냥 해 뚜잇 아버님이 그냥 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가입 후 일주일에 이 아줌마는 저희 가족한테 참치회를 샀어요. 좀 아이러니하죠. 제가 6, 7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이제 알아봤어요. 얼마나 모았을까? 알아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저는 돈이 어느 정도 모았을 줄 알았는데 모이기는커녕 원금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. 거의 뭐 50%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알고 보니까 펀드가 아니라 펀드라고 했는데 분명히 보험이 맞았어요. 제가 무슨 1억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 이거는 투자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제가 죽었을 때 제가 죽었을 때 나오는 돈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죽어야만 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줌마는 와 절대 보험이 아니다. 이거는 펀드라고 했는데 투자라고 결국은 종신보험이었죠.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만. 그러니까 제가 보험사에 자세히 좀 알아보니까 제가 보험료를 10만 원을 이렇게 내면은 여기서 3에서 4만 원은 이제 수수료로 나간다는 거예요. 설계사랑 보험사 수수료 사업비 이런 걸로. 그리고 1에서 2만 원은 그 1억에 대한 사망 보험료로 나가고 나머지 남은 게 이제 한 뭐 4에서 5만 원이 이게 이제 적립이 되는데 얘를 이제 펀드로 투자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6, 7년 동안 수익률을 봤더니 연 1에서 2%인 거예요. 수익률이.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이랬더니 이때는 또 주식시장이 잘 나갔을 텐데 이게 이 펀드가 채권 비중이 70%라는 거예요. 이거 변경 못한다. 황당하죠. 선택권이 없어요. 제가 10만 원 낸 거에 한 절반도 안 되는 돈이 투자되는데 이것도 연수익률이 1, 2%고 뭐 채권 비율 바꿀 수도 없고 황당하죠. 제가 이때 보험을 해지하면서 거의 400만 원 넘게 손해를 봤어요.
제가 좀 경제를 좀 안다고 자부했었는데 그때 와 제가 이렇게 호갱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. 이 아줌마가 저희 가족에게 판 보험 다 합쳐보니까 거의 1,000만 원, 1,000만 원 가까이 손해봤더라고요. 그리고 너무 손해가 심해서 저희 어머니 연금은 아직도 유지 중인데 이 연금의 그죠? 수익률은 연 1%예요. 연 1%. 제가 너무 좀 화가 나서 그분을 좀 고발할까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너안 된다.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그러냐 해서 못 했는데 결국 저희 아버님 장례식장에 그분은 오지 않았어요. 그리고 조의금도 없었고 나중에 이제 장례식 끝나고 연락해봤더니 이제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. 사실 모든 설계사들이 다 이렇진 않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수수료 욕심에 좀 과하게 좀 보험을 푸시하는 건 사실이에요.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잖아요. 저도 그때 금융 지식이 너무 없어서 무려 한 400만 원 넘게 좀 손해를 보고 저희 가족은 거의 1,000만 원 가까이 손해를 봤는데 사실 이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면 그죠? 그 기회비용이 장난 아니잖아요. 예를 들어 제가 25살 때 그 처음 신입사원 때 그 종신보험에 늘 그 돈을 꾸준히 주식에 그죠? 예를 들어 뭐 미국 주식에 투자했으면 대박 났겠지 지금. 지금쯤 아마 400만 원이 아니고 4천만 원? 그 이상 됐을 수도 있어요. 저는 그래도 한 6, 7년 만에라도 좀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주변을 보면 좀 너무 과한 보험료에 좀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요.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그 보험을 잔뜩 가입해 놓고 병원에 입원하면 뭐 매일 돈을 본다는 뭐 보험 테크? 보험 테크 하는 인간들까지 있어요.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은 결국 제대로 돈을 모은 분이 별로 없어요. 돈 모으기 힘들어요, 이러면. 제 주변의 친구 중에 한 명은 20대부터 정말 월급의 대부분 거의 7, 80%를 보험만 내고 살았대요. 보험 저축. 뭐 종신보험이랑 이상한 연금 저축 가입한 거예요. 근데 얼마 전에 결국 해지해서 거의 뭐 수천만 원, 2, 3천만 원 손해봤나 봐요. 얘는 모은 자산도 없는데 결국 마이너스 2, 3천 된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20대부터 계속 이 돈을 투자 잘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남은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어떤 무지를 탓해야 될지 아니면 그 설계사를 탓해야 될지 좀 안타깝죠. 제가 혹시 정말 보험으로 투자했을 때 보험 투자 이게 혹시 장점이 있는지 좀 꼼꼼히 비교하고 좀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요. 아무리 공부해 봐도 이거 아니에요. 보험으로 투자 뭐 저축 이거는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진짜 아니에요. 딱 하나 10년 이상 유지 시 뭐 비과세 세금이 없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 세금은 수익이 났을 때 얘기해요. 근데 이 수익이 너무 이 보험은 수수료가 세다 보니까 수수료랑 사업비 이게 수익 나기가 너무 힘들어.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 수익이 나기 전에 대부분 해지해요. 돈 필요하니까.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보험으로 저축은 진짜 아닌 것 같다. 애초에 ETF 아시죠? ETF는 미국 ETF 같은 거는 0.01% 수수료도 막 비교하거든요. 근데 보험은 무슨 15에서 30%? 그리고 심지어 무슨 50%가 그대는 사업비 수수료가 있어요.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나마 그냥 일반 연금 같은 건 나은데 최악의 경우는 저처럼 이렇게 펀드라고 뻥치고 이제 종신보험에 가입시키는 거예요. 이게 수수료가 제일 높거든요.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. 뭐 활동기에는 사망 보장하고요. 뭐 은퇴 후에는 또 생활 보장하는 뭐 변액유실보험, 종신보험 이런 거가 제일 악질 케이스예요. 그냥 이거 종신보험이에요. 이 조정석은 이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광고도 영 별로네요. 종신보험 수수료가 과거에는 월 보험료에 그죠? 무슨 20배 가까이 되는 적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 가족에게 종신보험 가입시킨 설계사는 그때 뭐 참치회 쌌잖아요. 그러면서 자기 뭐 수수료 얼마 안 돼 다 쏜 거야 했는데 저는 진짜인 줄 알고 되게 미안해 했거든요. 그때 수백만 원 번 거예요, 사실은. 뉴스를 찾아보니까 최근은 종신보험의 수수료가 한 월보험료의 12배에서 17배 사이로 되나 봐요. 제가 그냥 간단히 10배로 계산해 볼게요. 예를 들어 뭐 50만 원 종신보험을 이거 뭐 저축이고 펀드야 라고 속여서 가입해서 판매하면은 설계사는 수당이 500만 원인 거야.
와, 500만 원 벌기 쉽죠? 근데 여기서 이 설계사는 500만 원이라는 수당을 받아서 좋을 수 있죠. 그 순간은. 근데 가입자는 어떨까요? 가입자는 이 월 50만 원을 수십 년 내야 돼요. 수십 년. 이면 원금만 1억 2천이에요. 이게 뭐 대부분 그 전에 손실하고 해지하겠지만 이게 꾸준히 유지하면은 더 손해요. 왜냐하면 그 기회비용이 있으니까요. 매월 이 월 50만 원을 꾸준히 주식에 투자해서, 그죠? 한 연 8%를 낸다고 수익을 가정하면은 20년 뒤에 이 돈은 3억이 돼요. 그러면 아까 이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랑 갭만 1억 8천이잖아요. 중간에 해지해서 손해본 비용까지 하면 더 커진다는 거죠. 1억 8천. 순간에 월 50은 작을 수 있지만 이 다 장기적인 걸 고려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500만 원 대 이제 1억 8천에 차이가 나는 거죠. 근데 이게 또 말 그대로 종신보험은 종신이잖아요. 만기가 종신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20년 기준인데 지금 제가 한 거는 이게 30에서 40년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 기회비용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. 1억 8천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. 그래서 보험을 과도하게 혹은 저축인 것처럼 속여서 가입시켰을 때 설계사는 잠깐의 이 500만 원, 수백만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가입자는 장기적으로 받는 그 고통과 기회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예요. 투자해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앞날이 창창한 이 청년이 설계사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, 그죠? 설계사의 욕심으로 해서 이렇게 짓눌려서 이제 미래가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저도 제 주변에도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고요. 지금이라도 그런 보험들을 해지하고 제대로 투자하는 게 사실 올바른 방향인데 본인들 머리는 알아요. 머리는 아는데 이제 보험 해지하면 이제 손실이 엄청나잖아요, 당장. 이 손실에 쉽게 손절이 안 되는 거죠. 주식도 똑같잖아요. 그래서 지금 과도한 보험료를 내면서 계속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참 미래는 너무 암울하죠. 보험은 그냥 보험이에요. 자동차 보험처럼 그냥 없어지는 돈이라 생각하고 좀 적당히 가입해야 돼, 적당히. 저는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이랑 암보험이랑 해서요, 38,000원? 이거밖에 안 돼요. 이것뿐이에요, 보험료가. 그래서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다른 투자법들을 좀 저마다 장단점이 있고 인정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보험으로 저축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설계사의 어떤 유혹에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무지에 제발 넘어가지 않도록 좀 조심하기를 당부드립니다. 제 세 줄 요약하면요. 1번은 보험으로 저축, 투자는 진짜 아니다. 그리고 진짜 진짜 리얼 아니다. 그리고 3번은 정말 아니다. 당부드립니다.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. 계속 좋은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.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